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노인 대상 포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왜 더 문제가 되는지, 또 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면서 이 주제에 대한 핵심 정보, 또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제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대상포진이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대상 포진. 대상포진, 영어로는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VGAZ라고 줄여 부르거든요. 아, VG의 Z. 그 어릴 때 앓던 수도 바이러스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수두 앓으셨을 텐데 이게 수두가 낫고 나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몸에 그 신경절이라는 곳에 수십 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잠복해 있는 거죠. 와, 수십 년요? 그럼 몸 안에 계속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뭐랄까 시한폭탄처럼요. 그러다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수십 년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깨어난다니 생각지도 못한 내부의 적이네요,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특정 신경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고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특징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유독 어르신들에게 이 대상포진 발생률이 높고 또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면역노화 때문입니다. 면역 노화요? 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건데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아하, 자연스러운 과정이군요. 네, 젊었을 때는 아주 강력했던 우리 몸의 면역 감시망이 좀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그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확 높아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뭐 면역 억제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HIV 감염이라든지 암 치료 같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다른 요인들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수십 년 잠자던 바이러스가 깨어난다니. 와, 그럼 이거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럼 이거 발병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초기 증상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게 대상포진을 좀 까다롭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네. 피부에 그 붉은 발진이나 물집이 딱 생기기 며칠 전, 어떨 때는 뭐 일주일 이상 전부터 그 부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발진 전에요? 어떤 증상인데요? 이게 느낌이 다양해요. 뭐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찌릿찌릿하다거나 둔하거나 날카로운 통증 아니면 막 화끈거리는 자결감 같은 거요. 감각 이상이군요. 네, 그런 이상 감각이 먼저 시작될 수 있는데 문제는 피부에는 아직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피부는 멀쩡한데 통증이나 이상한 느낌만 있다고요? 그럼 진짜 헷갈리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오인하기가 너무 쉽죠. 자료에도 보니까 발진 전 초기 통증증보네. 예를 들어 옆구리가 아프면 요로결석인가 아니면 늑간신경통,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 하고요. 그렇죠. 어깨 아프면 오십견, 심지어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 담석증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환자분들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내과 이런 데를 먼저 가시겠네요. 그렇죠. 통증 부위에 따라서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제 그 부리에 붉은 반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이어서 작은 물집들이 막 무리지어서 나타나거든요. 아, 그때서야 혹시 하고 생각하게 되겠군요. 네, 그때 비로소 대상포진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 물집들이 그 신경분포를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띠 모양이요? 네, 주로 몸통 한쪽에 많이 생기는데 뭐 신경이 있는 곳이라면 얼굴이든 팔다리든 어디든 나타날 수 있어요. 진단이 그렇게 까다로울 수 있다니. 고통스러운데 원인도 바로 알기 어렵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네요. 그럼요. 아주 답답하죠. 그런데 대상포진하면 다들 통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영어로는 포스트 허페틱 뉴랄지아,
줄여서 PHN이라고 부르는 합병증인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 PHN. 네, 피부병변, 그러니까 발진이랑 물집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면 대부분 아물거든요. 네, 보통 그 정도 걸리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신경 손상 때문에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통증이 몇 달간 지속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몇 년 혹은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이요? 평생 통증이 지속된다고요? 와, 이건 정말 삶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나이가 많을수록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PHN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 연세가 많을수록요? 네. 그리고 통증 강도도 더 심하고 치료도 더 어려워져요. 어떤 보고를 보면 60세 이상 대상포진 환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PHN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절반이나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 만성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 불안감, 식욕부진 이런 게 따라오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게다가 이게 눈 주변에 생기면 각막 손상이나 녹내장,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도 있고요. 실명까지요? 네. 또 안면신경이나 청신경을 침범하면 얼굴 마비나 이명, 청력 저하 같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심각한데요. 대상포진을 그냥 단순한 피부병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절대 안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대상포진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특히 그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네. 대상포진 치료의 핵심은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걸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하는 게 중요해요. 중에 강도나 기간도 줄여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표인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 PHN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아, PHN 예방 효과도 있군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신 골든타임이 바로 이 항바이러스제의 투여 시점인데요. 피부 발진이 나타난 후 72시간 이내, 즉 3일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2시간, 딱 3일이네요. 와, 정말 시간이 촉박한데요? 네,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약효가 크게 떨어지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72시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항바이러스제만 먹으면 통증도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원인인 바이러스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미 발생한 신경 손상이나 통증은 별도로 관리가 필요해요. 아, 통증 관리는 따로 해야 하는군요. 네, 급성기 통증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PHN으로 넘어가는 걸 최대한 막을 수 있거든요. 통증 정도에 따라 일단 소염진 통제부터 시작해서요. 신경병증성 통증에 효과적인 항경련제나 특정 항우울제 계열 약물들을 같이 쓰게 됩니다. 항경련제나 항우울제요? 통증에 그걸 쓴다고요? 네, 이 약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통증 신호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약물로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될 정도로 심하면 그때는 이제 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 시술까지도? 네, 통증의 정도나 양상에 따라 정말 맞춤형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도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역시 예방일 텐데 대상포진을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다행히도 아주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뭔가요?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백신이죠. 아, 백신! 대상포진 백신이 있군요. 네, 현재 국내에서는 2종류의 대상포진 백신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 성인에게는 접종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50세 이상이요? 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대상포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발병률 자체를 절반 이상 줄여주고요. 오, 절반 이상이나요? 네, 그리고 만약 걸리더라도 증상을 훨씬 가볍게 앓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가장 고통스러운 합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PHN의 발생 위험을 60에서 70% 이상 크게 낮춰준다는 점이에요. 와, PHN 위험을 60, 70%나 낮춰준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백신 효과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PHN 예방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혹시 백신 접종을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거나 백신 부작용이 좀 걱정되는데 이런 생각이요. 자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물론 모든 의학적인 결정에는 이득과 위험을 다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대상포진 백신은 정말 수많은 연구와 실제 접종 사례를 통해서 그 안전성하고 효과성이 입증됐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됐다. 네, 특히 고령층에서
대상포진이나 PHN이 삶의 질에 미치는 그 파괴적인 영향을 생각하면요.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 대부분 주사 맞은 부위가 좀 아프거나 가볍게 몸살 기운이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 위험보다는 훨씬 크다고 평가됩니다. 이득이 훨씬 크다. 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면역 농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아, 그렇죠. 노화는 피할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정말 건강했던 사람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와서 심각한 고통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50세가 넘으셨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문의와 상담이 중요하겠네요. 백신 외에 혹시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관리하는 노력도 좀 도움이 될까요?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같은 것들이요. 당연히 중요하죠. 백신이 어떤 특화된 방패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방어력을 키우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어력이요? 네, 규칙적인 운동, 영양소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또 충분한 잠, 한 7, 8시간 주무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은 면역 체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네, 기본적인 건강 관리네요.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억제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예방접종을 병행하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접종 병행, 이게 핵심이군요. 네.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서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대상포진, 특히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 PHN은 단순히 신체적인 통증을 넘어서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사회활동, 또 독립적인 생활 유지 능력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타격이네요. 네. 만성 통증 때문에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악순환이군요. 따라서 대상포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진단과 치료의 골든타임, 72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50세 이상이라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냈는데 정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노인 대상포진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대상포진의 실체와 위험성,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상포진은 어릴 적 수두바이너스가 수십 년간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활성화되는 질병이고요. 그렇죠. 특히 면역 노화 때문에 노년층에게 흔하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발진 전에 오는 통증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고 발진 후에도 몇 년씩 지속될 수 있는 그 극심한 신경통 PHN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라는 점. 네, PHN 정말 중요하죠. 치료는 72시간 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핵심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방패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주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특히 그 PHN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생각하면 이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그냥 여기시기보다는 예방접종과 같은 좀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투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투자라는 말씀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수도 알았으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쩌면 수십 년 뒤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만성 통증의 그림자를 생각한다면 50세가 넘었을 때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노년의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